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 시장은 계획 시장이 아니죠.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시장을 움직이고 또 일정 부분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정부 참여 내지는 개입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이는 시장의 위기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나 규제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시장의 주체는 매도자와 매수자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세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양쪽의 수레바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는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추이를 분석하고 또 현 시장의 컨디션을 파악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 또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간단한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서론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어떤 매물이고 또 왜 그런 매물이 나올까요, 여러분? 먼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 매체가 한 발 늦기는 해도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올랐다. 지난달 대비 0.24% 올랐고 집값의 경우는 1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뭐 등 이런 보도가 경쟁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메이저 일간지인 대전일보는 세종 천안 지역에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라고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KB 부동산 통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대전의 경우에 최근 아파트 매매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우측 막대 그래프를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파란 막대 그래프는 하락 지수고요. 빨간 막대 그래프가 상승 지수입니다. 금년 7월부터 반등하면서 9월 현재 0.2% 이상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심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표는 여전히 매수 우위 시장입니다. 즉 매도 물량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매도 우위 시장이 올까요, 여러분? 이는 신의 영역입니다. 신이 아닌 우리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매도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표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 우위 시장이다. 매도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보실 때 23년 9월 11일 현재 매도가 많지 않습니까? 60% 이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수 우위 지수는 44.7%가 되겠네요. 이런 상태고요. 대전의 그 전세 시장을 알아볼게요. 매매가가 수직 하방으로 치달을 때 바로 이때가 22년 중반부터 금년 5월, 6월까지였습니다. 역시 전세가도 같은 현상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금년 7월 이후에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세값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집값과 전세값은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대전의 전세 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셋집이 부족하다는 의미고요. 전세가율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세가율 아시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는 아파트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빌라 같은 대체제는 아직 역전세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빌라나 이런 그 연립주택에 관련돼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아파트 매물이 나왔고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소진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은 다주택자입니다. 그리고 구축을 팔고 새 집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았죠. 특히 이 다주택자의 경우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21년, 20년, 22년 요때쯤에서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했어요. 잘못된 것이죠. 금융 비용은 부담이 되고 아울러 현금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매물을 내놓을 당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매물이 시장에 홍수처럼 밀려왔는데 이를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수용한 겁니다. 이러한 매물을 잡은 사람들은 바로 실수요자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매매지수 그래프나 전세수급지수가 그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매물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급매로 나올 물건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내년 내후년 대전 아파트 공급 입주 물량이 대략 14,000여 세대가 대전에 풀리는데요. 그런데 시장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있어요. 또 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과거처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나면 인근 수도권 그리고 대전 정도에서 부동산 가격이 광역적으로 말하자면 옮아가는 그런 현상이었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때는 투자자의 이동이 확연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그러한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금의 시장은 실수요자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주택자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투자로 경기가 살아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매우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 서울이면 서울, 대전이면 대전 그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 시장의 흐름이 움직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은 둔산, 유성, 그리고 도안 정도가 있고요. 이 지역은 이미 다주택자들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구나 대덕구 그리고 동구는 아직도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던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당분간 매매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셋값이 오르고 매매가가 오르는데 실수요자 중심 시장인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가가 됐든 전세가가 됐든 상승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지역적인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의 경우에 매매가나 전세가가 오른 지역은 둔산에서 유성, 즉 노은지구, 둔곡지구, 어, 또 학하지구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도안지구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만 도룡동도 포함되네요. 조금 더 있으면 중구에 있는 목동이나
중천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자신에 맞는 조건을 찾아서 집을 찾을 테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교육 여건을 생각해서 집을 사는데, 둔산에 있는 아파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 예산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될 때 실수요자는 차선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둔산에서 유성으로, 유성에서 도안으로,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는 중구의 중심 목동으로, 선화동으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전 부동산의 현상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무주택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의 형편에서요. 무주택자는 지금 무조건 집을 사셔야 합니다. 능력과 여건이 맞는 형편을 고려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세금과 규제에서 제일 자유로운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스크보다는 기회가 많은 케이스입니다. 이어서 1주택자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의 기회는 한시적 2주택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그 가격이 클수록, 금액이 클수록 세제 혜택이 현실적으로 커집니다. 지금 규정을 현재 살펴볼까요? 원래 집 사고 1년 터울을 두고 다음 이사 갈 집을 살 것. 두 번째로 원래 집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것. 대전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고요. 이사 갈 집 사고 3년 이내에 원래 집을 팔 것.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잘 판단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내가 2주택자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의 기회는 일시적 2주택 대주를 우선 활용하고 세팅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한 채를 더 매입했을 때 제세 공과금을 지불하고도 보다 많은 이윤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내가 3주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2주택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밀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 환경과 그다음에 규제 환경, 정책 환경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놓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놓치면 실패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산 시장에 등을 돌리게 되면 이런 정보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늘 자산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어서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 경우는 좀 복잡하고 또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시장의 변수 그리고 정치적 변수 등에 민감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시점, 계약, 갱신 청구권 청구 여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올 4월 총선 변수 등을 고려해서 던질 것은 던지고 끌어갈 것은 끌어가는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검토해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 경험도 많으시고 또 시장 민감도 분석에 익숙한 전문가들이시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를 잘 살펴서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년 9월 현재 시장의 현상을 분석해 드렸고 투자에 따른 팁을 드리는 시간으로 본 콘텐츠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람해 주시고 또 좋아요 이런 그 버튼을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